예, 가장 굵직한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폭염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마 어디 사이판이나 괌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요즘 우리나라 날씨를 보면서 이거 사이판인지 괌인지 한국인지 헷갈린다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습하고 더워진 건데, 자, 이 폭염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도 간단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요. 생활경제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김방희 소장님 모셨습니다. 김 소장님과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대통령까지 이 폭염 얘기를 할 정도면 심각한 거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어제 국무회의에서 비교적 꼼꼼하게 이제 폭염 관련 주의를 당부했죠. 그러니까 요지는 이렇습니다. 폭염 취약계층이 있는데 노약자, 독거노인, 그렇죠. 쪽방 생활자 그리고 땡볕에서 노동을 해야 되시는 분들 잘 챙겨라 하는 부분하고 가축과 농산물 피해, 감염병 대책 같은 걸 주문했는데요. 흥미로운 건 폭염 위기 관리의 어떤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이 재난안전법이라는 법에 보면 재난을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또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규정했는데 보통 지금까지는 뭐 태풍, 홍수, 홍 뭐 이런 것들이었죠. 폭염은 없었거든요. 근데 폭염을 여기다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폭염 보면 뭐 그런 생각이 절로 드니까요. 기본 위기 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폭염 피해 관련 보상 근거를 찾아라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글쎄 뭐 태풍 영향 때문에 조금 나아진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앞으로 거의 한 달 가까이는 그러니까요. 폭염의 영향을 우리 경제와 삶이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 대통령이 정말 폭염을 특별 재난 수준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폭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업종에 따라서 폭염을 반기는 것도 있고 울상인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제라는 게 영향이 어느 한쪽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명과 암이 있고 또 이제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갈리는 지점이 흥미로운데요. 네. 실내 냉방이 되느냐. 여기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들은 워낙 견디기 힘드니까 이제 실내 냉방이 되는 곳을 찾아 들어가니까 일종의 쿨링 디바이드, 냉방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방이 잘 돼서 대중들이 많이 찾는 곳은 시쳇말로 대박이 나고 냉방 효과를 볼 수 없는 곳들은 어려워지는 건데요. 뭐 대표적인 게 대형마트, 백화점, 그렇죠. 네. 커피 전문점 이런 데가 이제 냉방의 효과를 보고 있고요. 또 멀리 안 나가니까 온라인 쇼핑몰 잘 되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잠깐 뭐 에어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냉방 관련 이제 가전제품 매장 같은 경우가 잘 되고요. 안 되는 데들은 뭐 재래시장, 냉방 기대할 수가 없는 데니까 또 고깃집도 잘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고기 굽기 귀찮아지잖아 이 정도 날씨에는. 찌개집 점심 때 회사 앞에 뭐 부대찌개나 김치찌개 파는 식당들 몇 군데 이렇게 가보면 저도 김치찌개를 워낙 좋아해서 가서 먹긴 합니다만. 추워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냉방이라는 게 일종의 전선이 돼서 냉방 효과를 보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으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거죠. 업종별로. 저희가 엊그제였나요? 그 대구의 데프리카 얘기하면서 대구 한번 전화 연결했을 때 카페 사장님이랑 공교롭게도 전화 연결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카페는 손님들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냉방 효과를 보는 그렇죠. 거죠.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커피 전문점만 잘 된다. 어떤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면서 요즘 잘 되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 커피 전문점 업태 정의가 좀 바뀌었어요. 커피 장사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4,000원을 내고 냉방이 잘 되는 공간을 두세 시간 정도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잘 되는데 또 아예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겨서 일하시는 분들, 코피스 쪽이라고 그러죠. 커피하고 오피스를 합쳐서 그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실제로 아침 문을 열자마자 거의 자리는 꽉 차서. 근데 사실은 업소 입장에서 봤을 때 회전이 잘 돼야지 수익이 올라가는 그런 것도 거잖아요. 있죠. 그러나 이제 테이크아웃을 하니까 또 하고. 장사는 잘 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미국 시애틀 원산지의 그 별다방이라는 커피 전문점을 보면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1조 이상 매출했고 영업이익도 1,000억 이상 했는데 올해는 아마 이 폭염의 영향으로 훨씬 더 뛰어넘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뭐 카페라든가 이런데 뭐 잘 되는데 뭐 에어컨 잘 파니까 가전업체들도 뭐 신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하긴 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잘 되는 쪽보다는 좀 안 되는 쪽을 저희 같은 데도 자꾸 좀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럼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최근에 이 양계 농장도 한번 연결을 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저희가 집계를 좀 찾아보니까 200만 마리가 지금 가축들이 폐사를 했다고 그러고요. 대량 폐사가 이미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당연히 바닷물 수온도 올라가니까 양식장에서 이제 우리 물고기들
회로 먹어야 되는 물고기들이 다 둥둥 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앞서 우리 저 앵커 리포트에서 봤습니다만 농산물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있고 이 당분간 아까 말씀드린 한 달 가까이 간다고 그러면 이게 계속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폭염에 약간 비견될 만한 게 94년에 있었던 폭염이거든요. 예. 이 당시도 보니까 물가가 많이 뛰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 31.5%가 올랐는데 주로 채소가 이제 취약한 분야입니다. 왜냐하면은 폭염이 길어지면 우선 병충해도 많이 늘지만 그렇죠. 그 수확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른 아침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네. 뭐 땡볕 밑에서 수확을 할 수는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뛰니까 아까 앵커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배추나 무가 한 30-40% 올랐는데 풋고추 같은 경우는 한 2배 가까이 뛰었더라고요. 요거는 당분간 간다고 봐야죠. 네. 고민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일 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일교차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막 네. 밤에도 27도 이러니까 과일의 당도가 떨어져 품질이 아, 떨어져. 예. 이게 좀 차이가 벌어져야지 당도가 그렇죠. 올라가는군요. 그게 이제 과일 맛을 좌우하는 건데 그다음 뭐 염전 같은 데도 소금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고 그래서 고통받고 피해받는 분야도 상당히 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네.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이제 찜통 같은 더위 때문에 네. 한낮에는 이제 야외 작업을 하는 게 이제 거의 지금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이 그렇죠.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직종의 타격이 클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건설업, 뭐 택배업 그쪽에서 노고가 클 것 같아요.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땡볕 하에서 노동해야 되는 분들이 폭염 취약계층의 일부니까 배려해야 된다 그러는데 문제는 배려하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이분들의 경우는 정해진 시간이나 주문을 소화해야 그러니까요.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분들한테 쉬라 그런 얘기는 내 수입이 준다는 얘기니까 참 네. 이제 고통스러운 얘기죠. 건설 현장 같은 경우 또 공기가 있으니까 또 그렇죠. 마냥 또 시간을 늘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주문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참 어려운 대목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또 뭐 실내에서 일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폭염과 열대야에 시달리고 지치면서 뭐 일의 능률도 떨어진다. 뭐 이렇게 많이 하소연하는 그렇겠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공공부문하고 민간 부문에 약간의 온도 차는 있어요. 공공부문은 지금 28도를 적정 온도로 해놨지 않습니까? 너무 높아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덥다고 거기는 더워서 일의 능률이 안 오르고 민간 예. 부분은 사실은 더 차갑게 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깥하고 온도 차가 커서 일종의 냉방병 때문에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에 약간의 온도 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폭염이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 지금 생겨나고 있는 아까 우리 저 소장님께서도 몇 가지 새로운 용어들을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런 용어들도 있고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바뀐 것도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좀 본격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봐야죠. 우리가 글쎄요. 이제 아열대성 기후로 가면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선 뭐 그 에어컨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어느 정도로 잘 되고 있는지를 보면 보통 초고온 현상을 폭염이라고 하는데 33도 이상이 예, 지속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12일 이후 지속되고 있는 셈인데 이후에 보니까 실제로 에어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100% 이상 증가했더라고요. 이 얘기는 네.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에어컨 없이 버텨보려던 분들조차도 올해 폭염 속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방식들이 바뀌고 계신 거죠. 이것도 역시 냉장을 혹은 냉방을 쫓아간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캉스 대신에 뭐 몰캉스라고 정확한 용어는 몰링이라는 용어인데요. 몰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거예요. 아, 그거를 몰링이라고요? 몰링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아. 1980년대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작된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데이트족이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만 유행하던 건데 요즘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부가 이 몰링족 대열에 합류한 게 아주 확연히 드러나요. 주부층까지. 그다음 호텔에서 이제 바캉스 보낸다고 호캉스라고 예, 예. 냉방이 잘 돼 있으니까 예. 뭐 돈 좀 듭니다만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일종의 그 새롭게 뜨는 이제 그런 뜨는 장소를 핫플레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폭염 기간만큼은 핫플레이스가 아니라 쿨플레이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냉방이 잘 된 곳들이 각광받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쏠리는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소장님이 지금 뭐 예. 몰캉스, 호캉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폭염으로 인해서 뭐 이색 풍경이 정말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뭐 에어컨을 쐬기 위해서 뭐 일찍 출근을 한다거나 분들도 아니면 뭐 계시다고요. 저희 회사 부근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점심 때 야외에 사람들이 안 계세요. 점심 맞아요. 드시러 밖에 네, 나가질 맞아요. 않으세요. 뭐 약속을 이제 외부에서 잘 안 잡는다는 뜻이겠죠. 냉배텐으로 요약을 하더군요. 네. 냉배텐. 냉장된 곳을 냉방되는 곳을 찾아간다. 그다음 음식 같은 걸 주로 이제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배달시켜 먹는 거죠. 구내식당에서 먹거나 배달. 그렇죠. 배달, 구내식당. 예. 요즘 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심 곳곳에 약간 서늘하다 싶은 강변 같은 데 가보면 텐트를 참 많이 쳤어요. 맞습니다. 가족 단위로 혹은 뭐 연인들끼리 가서 텐트를 많이 치는데 이런 것들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겠죠. 냉방된 곳을 찾아가고 배달시켜 먹고 텐트를 치고 여기는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업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말씀도 하셔서 좀 문득 드는 생각. 아까 몰링종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대형 마트나 이런 그 어디 교회 이렇게 크게 요즘에 그런 복합 쇼핑몰들 이게 인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가서 이제 아침에 가가지고 거기서 점심 먹고 심지어 저녁까지 먹고 이제 퇴근하는 편이 좀 그런데 그렇게 온다 되는 얘기인데 거죠. 네. 업주 입장에서 봤을 땐 사람들이 와서 버글버글 하니까 뭐 기분 좋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지 혹시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통계는 없는데요. 그분들이 믿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쇼핑몰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생겨나서 그게 이제 대중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생겨난 그분들의 믿음은 이런 거죠.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와서 어쨌든 왔다 갔다 머무르면 하면, 뭐라도 커피라도 한 잔 사 마시니까 결국은 장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비해서 더 야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심 속에 있는데도 맞아요. 실제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 더 잘 될 업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까 명함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처음에 암 쪽으로 그러니까 어두운 쪽으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재래시장이잖아요. 네. 지금 그나마도 재래시장이 그 매출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사실 계속해서 해왔는데 날씨까지 안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재래시장 야외를 어떻게 냉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러니까 기분이라도 시원하게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들을 좀 기획하셔서 좀 재래시장의 어떤 풀 죽은 모습들이 좀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업주분들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 폭염 속에서는. 예. 네, 소장님 한동안 이 폭염이 이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우리 경제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파급 효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폭염이 일상화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도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폭염이 일상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혼다 창업주 혼다 소이치로가 한 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후에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나서 네. 일본에 태풍이 자꾸 올라와서 매년 피해를 겪을 때마다 허둥지둥 되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왜 일상이 된 걸 그렇게 사업으로 활용 못하고 매번 허둥대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태풍 주식회사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일본 사회에 던지는데 태풍과 관련한 피해가 생기면 보험 산업이 뜨고 태풍을 예방하는 장비 산업이 뜰 테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일상화된 재난에 대해선 사업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대통령이 특별 재난 차원에서 이제 공공 부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예요. 피해 보상 근거 마련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그러나 민간 부문에서는 이런 폭염이 일상화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냉방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니까 이걸 감안해서 사업 조정을 좀 하셔야 되겠고 사업 방향을 좀 재조정하셔야 되겠고 혹은 새로운 사업의 아이디어를 여기서 또 구하셔야 되겠죠. 그러게요. 이런 부분들이 민간 분야에서 일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폭염이 일상화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일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거의 매년 이런 일을 겪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재래시장 얘기를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그런 시설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덥죠. 그러니까 아예 매년 그렇게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구조적으로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투자를 뭔가를 해서 그렇게 손님들 해야죠.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변화를 줘야 될 수밖에 없겠다는 그 얘기예요. 신촌 같은 경우에 이제 침체된 상권이니까 네. 젊은이들 다시 끌어모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물총 축제라는 거 언론에서 맞아요. 많이. 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게 그 어떤 동네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놓은 거거든요. 활력 넘치는 젊은이들의 거리다 하는 이미지를 회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재래시장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뭐 정부에서 계속 지원만 한다고 해결될 살아가기 쉽지 않은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말씀 내야 잘 되는 들었습니다. 거죠. 예. 예, 고맙습니다, 소장.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